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국가지 7급 자료구조론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최대 힙에 대한 얘기죠. 최대 힙 트리. 자, 최대 힙 트리는 뭐다? 루트에 가장 큰 수가 온다. 맞죠? 가장 큰 수가 오고 삽입 삭제 연산할 때 루트에 있는 수를 어떻게 한다? 빼서 출력을 하죠. 그리고 삽입은 뭐다? 이 말단에 있는 리프 노드부터 딱딱 채워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힙 트리다 하면은 우리 항상 봐야 될 게 뭐예요? 이진 트리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왜냐면 여기 봐, 노드가 있으면은, 부모 노드가 있으면 여기 좌에는 큰 수, 작은 수, 여기는 큰 수, 맞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좌쪽은 부모 노드보다 작은 수, 큰 수, 요건 뭐예요? 이진 트리죠. 근데 힙트리는 그냥 한다, 관계없이. 그럼 수를 넣어볼게요. 일단 15 한번, 이거 해봅시다. 10, 그 다음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15보다 다 작으니까 위치교환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8,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7, 22. 22 오니까 딱 걸리네. 뭐 15보다 20이 크잖아요. 그러면 20을 이렇게 해서 올려야겠죠. 자, 이거 항상 볼 때 어떻게 하나, 여기서 요 부분 맡긴 거야. 그래서 좌측이 아니라 우측만 보면 된다, 내 말은. 우측만 보면 돼요. 자, 우측만 봅시다. 그러면 20이 왔기 때문에 여기 20이 이제 올라가고, 20이 올라갔는데 어때요? 20이 올라갔는데 여기가, 죄송합니다. 20이 올라가고 여기가 12가 되고, 근데 15하고도 바꿔야겠죠? 그래서 15하고 바꿔야죠. 그러면 여기가 20이 오고 15 이렇게 하면은 뭐요? 최대 힙트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핵심 뭐다? 값 7이 저장되어 있는 색인번호예요. 색인번호는 바로 주소 위치죠. 그래서 제가 미리 표시해놨어요. 자, 여기가 문제에서 배열에 저장된 키값 첫 번째 저장 위치다. 그럼 루트죠. 배열에 첫 번째 저장되는 게 이 루트가 저장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1번, 그 다음 여기가 2번, 3번 해서 쭉 했더니 다시 한번 더, 마지막 리프에 있는 또는 노드에 있는 맞죠? 이거죠. 근데 여기서 봐요. 헷갈리는 게 답이 안 보인다는 사람인데 문제 잘 봐서요. 값 7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값 7이니까 값 7이 어디 저장되어 있어요? 지금 값 7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얘의 색인번호는 얼마예요? 그냥 6이잖아. 6.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이랍니다. 3번이 됩니다. 뭐 어렵진 않다. 항상 이 힙트리를 볼 때는 최대 힙, 최소 힙도 보시고, 중요한 것은 직접 그려야 한다. 항상 누차하지만 직접 뭐다? 항상 이런 틀이나 우리가 그래프가 있으면은 뭐 설명을 다 드리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직접 뭐 한다? 꼭 그려보세요. 그려보기. 꼭 그려봐야 돼. 이거에 손에 안 익으면은 문제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으로 쓱 훑어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봐라. 힙트리 나왔으니까 이진트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단 말이지. 문제 이번에 좀 잘 낸 것 같아, 순서를. 조금, 근데 자료조련이 이번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일단 그 나중에 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일단 2번. 이진 탐색 트리의 키값을 순서대로 삽입하다. 할 줄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그려봐라 했죠. 그려봐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뭘 했냐. 중위순회라고 했어요. 중위순회. 중위순회는 뭐예요? 전위, 중위, 후위 순회가 있죠. 우리가 전위순회 하면은 루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중위순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루트를 중간에 거친 거. 후위는 이 루트가 다시면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자, 요거를 또 뒤에 가면 또 하나 더 나와요. 이번에 기출문제 보면은. 자, 일단 봅시다. 시간이 없는 관계에서 제가 미리 좀 했어요. 자, 그러면 숫자를 7을 넣고 7보다 작은 거, 다시 7보다 작은 거는 왼쪽. 이게 이진 탐색 트리의 특징이죠. 힙 트리는 뭐예요? 여기에서 작고 크다 구분을 좌우를 안 해요. 이진 탐색 트리 가는 거야. 그래서 7 오고, 그 다음 5 오고, 그 다음 5보다 작은 게 1이네. 그 다음에 8이 이제 여기 들어오죠. 7보다 큰 거니까 8 여기 오고, 그 다음 3이 온대요. 3. 아니요, 1이 왔네요. 참, 1이 오고, 그 다음 1이 오고, 그 다음 8 채우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쭉 채우고, 중요한 거는 이 중위 순회를 하라. in order traversal을 하라, 이 말이죠. 하면 어떻게 되세요? 쉽죠? 그냥 하면 돼요. 중위 순회다. 중위 순회 뭐예요? 이 루트가 가운데 온다. 그럼 처음에 뭐예요? 여기
좌중우죠. 좌중우. 0이 먼저 스타트 하겠네. 자, 이걸로 할게요. 처음에 스타트가 0에서 출발했죠. 0. 그 다음에 1. 다음에 0, 1, 2, 3, 4 해서 여기 쭉 해서 해결하겠죠. 그래서 자, 전인 순위 하면은 0, 0이 여기 이렇게 해서 스타트합니다. 0. 그 다음에 0, 1, 2 맞죠? 0 다시 자 0. 요 제일 요쪽 가에 있는 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1 오고 하시면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해보실게요. 너 쉬운데 자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요걸 한 덩어리 그러면은 한 덩어리면 0, 1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요 안에서 굴러가면 되겠죠. 요 안에서 굴러가면은 0, 1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여기 안에서도 2 하고 3, 4 되죠. 0, 1, 2, 3, 4가 됩니다. 0, 1, 2, 3, 4. 그러면 우리가 뭐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한 거야. 이제 여기 다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응? 여기 좌측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5번이 와야겠죠? 5. 5, 6, 7, 8, 9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결과는 1, 뭐, 완전히 오름차순 정렬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중위순위하면 오름차순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소홀이에요. 뭐 순회 오더 쉽겠지. 오더 트랜스퍼즈 쉽겠지 했는데 넘어가더라고. 봐주시고 다음 3번. 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정식 풀이는 안 할게. 왜냐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거는 내가 보니까 시간을 여러분 뺏어 먹으려고 한 거야. 실제로 정석대로 풀면은 이거 문제를 25문제를 풀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나온다? 최단 경로가 핵심이죠. 최단 경로인데 보기를 항상 봐. 보기를 보고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거 계산을 할 때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점 A에서 시작한댔죠? 일단 A에서 시작한댔고 최A에서 시작한댔으니까 A 하고 A에서 시작한다.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해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너무 복잡해.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 내에 못 푼다. 핵심은. 그럼 봅시다. 그럼 어떻게 푸냐? 그냥 이 보기 선지가 있으면은 선지에서 봅시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3이게 되겠죠. A에서 B까지는 3. 그다음 B에서 F 가는 건 얼마예요? B에서 F 가는 거 그냥 숫자가 그냥 경로 위에 있는 숫자 요거 보는 거예요. 그냥 2. 그 다음에 F에서 G 가는 게 5잖아. 그럼 이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이 나오겠죠. 똑같이 한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6. 그 다음에 A에서 C 6. 그 다음에 C에서 F 1. F에서 G 가는 건 5네. 그러니까 얘는 12가 되네. 그냥 제일 짧은 거를 찾으면 돼요.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오늘 이번에도 기출에서 나왔는데 크리티컬 패스 있죠. 인계 경로는 뭐야? 가장 긴 거,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이거보단 크지 않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서 알아세요. 다익스트라의 최단 경로는 이 경로에 있는 그래서 이 숫자들의 합이 어떻게 해요? 제일 작은 거 찾는 거고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 다시 말해서 인계 경로를 찾을 때는 가장 긴 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 쭉 진행해 봅시다. 그럼 A에서 D 가는 거 2, 그 다음에 D에서 F 가는 거 1, F에서 G 가는 게 5. 그럼 이거 얼마예요? 지금 8이 나왔죠? 그 다음 한번 더 봅시다. A에서 D 가는 거 2, 그 다음에 D에서 F 가는 거 1, F에서 H 가는데 1, H에서 G 가는데 1입니다. 그럼 얼마나 요 이거 5가 나왔죠.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다음 4번입니다. 자, 이번에 자료 구조론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C, 자바, 파이썬 이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 자, 그거를 응용해서 나온 거예요. 코드가 실제로 중요하냐? 중요한 건 아니다. 코드에서 큰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보세요. x는 x 플러스 3 이것의 수액 빈도수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진짜 코드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자, 그럼 빈도수 여기 봐봐. 포 안에죠. 다시 말해서 포 밖에 있으면은 빈도수가 좀 낮겠지만 포 있고 또 포가 있고 그 다음 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빅오로 표현한다면은 비고표기법으로 표현한다면은 얘는 뭐야? 비고표기법 표현한다면 당연히 n 제곱쯤 되겠죠.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비고표기법으로는
n 제곱이 돼서 뭐 선택 정렬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된다면은 시간 복잡도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그럼 봅시다. 뭐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자, 좀 조심해. 여러분, i가 0일 때, i가 0일 때를 한번 세워봅시다. i가 0일 때는 어떻게? 0이다. i가 0이다. 그럼 얘가 그러면은 뭐 n까지 가겠죠? 바뀔 거는 n까지. 그 다음에 그럼 i가 0이니까 얘가 0에서부터 자 보세요. 0에서부터 또 n까지니까 그 다음에서 이 반복 횟수라고 해야 되나? 반복 for 구문의 횟수라고 봅시다. for 구문의 횟수 보면은 0에서 결국 n번까지 간 거죠. 0이면 0에서 결국 우리가 n번을 가는 거니까 그 횟수로 따지면은 결국 n 플러스 1번이 된 거죠. 다음 i가 1이다. 그러면 1에서 n 그러면은 n 플러스 1. 자, 그러니까 얘는 n번이 되겠죠. 수행 빈도수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이 중요한 거 따지면서 이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쭉 가서 예를 들어서 n번이다. n번이면은 얘는 딱 한 번 알겠죠? 한 번. 그래서 얘는 그때는 한 번이다 이 말이지. 한 번. 그럼 이 횟수를 다 더하라 이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뭔 말이에요 이거? 다시 말해서 1 플러스 2 플러스 쭉쭉쭉 해서 우리가 n 플러스 1 이걸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수학 다 아시죠? 1에서 100까지 수를 더할 때 우리가 어떻게 2분의 n 플러스 1 공식을 하죠. 맞아요. 우리가 2분의 50까지 1에서 50까지 다 한다면 이거 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50까지 다 한다면은 여기서 51 해가지고 뭐 하여튼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를 아니야 말이지. 그래서 순차적인 수의 합을 아는 그 공식을 아냐 이 말인데 보통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부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모르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1부터 n까지 수를 더하면은 이거 등차 수열이죠.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m 플러스 1, m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갑시다. 문제가 제가 예상한 대로 다 나왔어요. 봐요. 여기서는 수행 빈도 수를 물었고 그 다음 뭐예요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수행 빈도수. 그냥 뭐 이렇게 코드를 우리가 따라가면은 시간만 투자하면 풀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시간 복잡도 물을만 하다. 예상한 대로 딱 가는 거죠. 출제위원들이 조금 똑똑해졌어요. 자, 시간 복잡도 봅시다. 이것도 똑같아. i하고 그다음 뭐야? 여기 for 안에 for가 있기 때문에 또 i가 있고 j가 있으니까 하면 돼요. 자, i가 모르겠다. 이건 직접 조금만 한 1분을 투자해서 하면은 무조건 맞아요. 이거. i가 1이고 i가 1이면은 j는 그때 얼마 돼요? j는 0이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4번을 통해서 수행 빈도수. 다시 해서 수행 빈도수가 결국 뭐예요? 여기서 이 for 구문의 for의 횟수죠. for 구문의 구문의 반복 횟수잖아요. 맞죠? 횟수. 횟수기 때문에 이럴 때 횟수를 몇 번 해요? 넣으면 되지. 여러분 직접 해봐야 돼요. 반드시. 그럼 1을 넣으면 얘가 0이잖아. 잘 안 보이나? 자, 보세요. 여기가 1 넣으면 얘가 0부터 0까지니까 한 번이잖아. 지금 한 번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2를 넣으면은 뭐요? 그럼 2를 넣어서 봅시다. 2를 넣으면은 얘는 1이죠. 그럼 0에서 1까지니까 뭐야? 그러니까 1 실제로는 뭐 1, 0 해서 이거 줄여 나가는 거죠. j 마이너스니까. 결국 얘는 몇 번? 수행 빈도수가 자, 저 색깔을 같은 걸로 할게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한 번, 그다음 두 번. 그럼 이 짓을 몇 번 한다는 거예요, 결국. m까지 갈 거 아니에요, n. 그러니까 n-1까지 가요. 쭉쭉쭉 해서 얘가 n-1번까지 가면은 j는 n-2에 하고 이 제로까지 간 거죠. 그럼 얘 횟수는 뭐 뭐야? n-1번이 되겠죠. 횟수가. 이해돼요? 네. 이때는 횟수 한 번. 이때는 두 번. 그럼 쭉 가서 우리가 i가 우리가 봐봐. i가 이게 봐봐. 이 i라고 하는 게 n이 될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i는 n-1번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J는 항상 규칙이 뭐예요? I보다는 항상 하나씩 작잖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n-2예요. 그러면 수행 빈도수는 결국 뭐야? 0에서 n-2번이니까 n-1번까지 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아래 하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빅5 표기법을 하면 빅5 표기법을 하면은 얘는 n 제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포구문 나왔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두 번이니까 n 제곱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난번 기준으로 보면 그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직접 해봄으로써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